안녕하세요. 오늘은 9주차가 되시겠네요. 이제 9주차면 거의 끝날 때가 됐다고 보셔야죠. 이제 오늘 내용은 어느 부분을 하실 건가? 이제 페이지수를 한번 봐볼게요.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및 취득시기네요. 양도 날짜하고 취득 날짜.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교재 156쪽이에요. 156쪽에 양도 날짜와 취득 날짜를 오늘 배울 건데 이걸 왜 공부하는지 이유를 좀 알으셔야 돼. 이거는 이유를 알아야만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이건 기본 흐름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하는 날이 있고 그 물건을 취득하는 날이 있어요. 그럼 내가 물건을 취득했을 때 여기서 얼마 주고 구입을 했는가? 이제 취득했을 때 금액이 나오고 양도했을 때 이렇게 금액이 나와요. 그럼 양도했을 때 금액에서 취득했을 때 금액을 빼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요. 그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은 양도한 날짜만 알면 되는가? 둘 다 알아야 되는가요? 둘 다 알아야 돼. 그런데 이제 질문을 어떻게 질문하냐면 선생님 제가요 내 집을 하나 팔았는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 그러면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어. 저는요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밑에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왜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질문을 해. 그런데 이제 공인중개사님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중개사님 뭐라고 대답하겠는가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한대요? 이러면 손님 떨어지니까 그러면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샀을 때 금액이 얼마고 팔았을 때 얼마고 중간에 비용 들어간 게 얼마고 다 물어보셔야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면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봐야 된가요? 내비둬버려야 된가요? 내비둬버려야 돼. 그 대답할 가치가 안 되니까 이거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답변 달고 끝. 그럼 그 다음부터 물어보지도 않아요. 네. 이제 뭘 물어본지를 모르니까 본인도. 근데 여기는 내가 언제 얼마 주고 사고 언제 얼마에 팔았다. 중간에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내가 지금 내 집 상태가 어떻게 되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된다. 이 상황을 알려줘야 이거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를 구하려면 제일 먼저 뭐한 날짜를 먼저 알아야 되고 취득한 날짜. 그다음에 또 무슨 날짜를 또 알아야 되고 양도한 날짜.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양도시기, 취득시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한 날, 취득한 날, 이 날짜를 이제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러면 양도 및 취득 시기라고 했으니까 양도 및 취득 시기라 했으니까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은 이 규정이 양도에도 취득에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자,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 날짜와 취득 날짜는 모두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며 실제 취득할 때 돈 준 날이 분명하고 양도할 때 돈 준 날이 분명하면은 그때는 양도 날짜든 취득 날짜든 둘 다 어떤 날로 보겠다? 대금을 청산한 날. 그것도 실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이 집을 팔라는데 언제 판 걸로 봐요? 그러면 잔금을 언제 받을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계약을 언제 했나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잔금 날이 언제예요? 실제 잔금이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제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며 그럼 대금 날짜가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소유권을 언제 넘겨주고 언제 넘겨받았어요? 그랬더니 대금이 확인이 안 되면 두 번째로 무슨 날로 간다는 얘기인가? 등기 접수일. 등록은 신경 쓰지 말고 등기 접수를 그려버렸어요 그냥. 어차피 등기 등록을 똑같이 쓰니까 등기 접수일이에요. 그럼 이제 두 개. 실제 대금을 청산한 게 원칙인가요? 등기가 원칙인가요? 청산한 거. 청산한 게 원칙인데 만약에 청산일 대금을 청산한 게 확인이 잘 안 되면 그게 확인이 잘 안 되면 무슨 날로 잡아라? 등기. 자, 그러면 이제
대금을 청산한 날하고 등기한 날하고 이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며 이 두 개가 동시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중에 어떤 날을 양도 및 취득 날짜로 잡아라? 빠른 날. 그 중에 빠른 날로 잡아라. 자, 빠른 날로 잡아라. 이 날이 요 세 번째예요. 봐요. 대금을 청산한 날하고 등기가 동시에 있으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그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했으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빠른 날이 언제란 얘기인가? 두 개, 그냥 읽으면 돼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했으니까 누가 더 빠르다? 등기. 그래서 등기 접수일이 빠릅니다. 등기 둘 중에 빠른 날입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기본 흐름 잡았으니까 그럼 이제 이 대금 속에 여기요. 사실상 대금을 청산한 날, 이 대금 속에 이 대금에는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어요. 이 말은 원래 양도소득세는 양수자가 내기로 돼 있는가요? 양도자가 내기로 돼 있는가? 양도자. 물건 팔면 양도한 사람이 양도세 내는 거예요. 양수한 사람이 왜 양도세 낼 줄 필요가 없죠. 양도한 사람이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이제 양수자에게 부담.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떠넘기고 그러면 내가 내야 될 양도소득세를 내준다고 하면 내가 이 물건 팔게. 그럼 사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럼 내가 왜 그런가요? 내가 왜 네가 낼 세금을 내가 내줘? 내가 내 세금도 아닌데 왜 내가 내주냐고. 그러면 상대방 뭐라는가? 나 안 팔아. 아니 그래 네가 안 팔려면 나 다른 거 살게. 그러면 상관없는데 내가 진짜 그 물건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렇게 억지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이 건물이 진짜로 필요해. 이 건물 아니면 나는 절대 안 돼. 그러면 이 건물 주인은 팔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이제 건물 주인한테 그러면 양도세까지 제가 내드릴게요.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했을 때 이 대금 속에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제외한 금액.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이 대금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돈이란 얘기인가요? 이 대금은 물건값에 대한 대금이란 얘기인가? 물건값에 대한 대금만을 말하는 거예요. 물건에 대한 대금을 말하기 때문에 이 속에는 양도소득세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반적인 경우는 사실상 대금을 청산일로 하는데 이때 이 대금 속에는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합니다. 그러면 그 지문은 틀렸어요. 이래야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을 했더라도 그 양도소득세는 대금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를 문제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제외한다를 시험 볼 때는 포함합니다. 거기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이제 1번은 대금 청산 분명한 경우는 다 잡았어요. 이제.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보죠. 이제 요 내용이 참고로 밑에가 하나 써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속을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양도 시기가 있고 양도 가격이 있어. 그래서 양도 시기를 물어봤을 때는 내가 이 물건을 상대방한테 넘기고 내가 받은 돈을 물어보고 있는가요? 이 물건의 소유권을 언제 넘겨줄 것인가를 물어보고 있는가요? 시기. 이 물건을 언제 이 사람한테 넘겨줄까? 이 물건을 언제 이 사람한테 넘겨줄까? 그러면 그 물건을 넘겨주는 것은 그 물건 값만 받으면 넘겨준다? 세금도 받아야 넘겨준다? 물건 값만 받으면 넘겨주고 세금은 나중에 할 일이고 세금을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그 세금은 물건값이 아니니까 소유권이 움직이는 건 물건에 대한 대금만 청산이 되면 돼. 여기는 물건값만 정리되면 되니까
양도시기 속에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대금이다, 제외한 대금이다. 제외한 대금이다.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산하면 대금이 청산된 걸로 봐주셔야 돼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이라는 것은 양도가액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야? 내가 상대방한테 받은 돈을 말하는 거야? 돈. 이제 여기는 돈. 자, 여기는 돈, 여기는 소유권. 여기는 소유권, 이거는 받은 돈.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상대방한테 넘겨주고 받은 돈은 물건 값만 받았는가요? 내가 낼 세금까지도 받았는가? 세금까지도 받았죠. 그럼 세금까지 받았으니까 받은 양도세도 양도가액에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여기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외워가지고 양도소득세는 제외 다 외워놨어. 그런데 갑자기 양도가액을 물으면 또 포함이네. 그러니까 문제를 이럴 때는 맞았다, 이럴 때는 틀렸다 하는 이유가 하나는 알고 두 개를 비교를 못하니까 틀리시는 거예요. 자, 다시 양도시기는, 여기서 시기를 물어보는 것은 내가 받은 돈의 액수를 말하는가요? 물건을 넘겨주는 날인가요? 그렇죠. 물건의 소유권을 넘겨주려면 물건 값을 받아야 넘겨준다, 세금도 받아야 넘겨준다. 물건 값만 받으면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양도소득세가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다. 이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양도가액에다 쓸 때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넘겨주라는가, 받은 돈의 액수를 쓰라는 얘기인가? 받은 돈의 액수. 그럼 받은 돈은 물건값만 받았다, 세금도 받았다. 세금도. 그러면 세금도 포함해서 양도가액으로 적어라, 제외하고 적어라. 포함해서 적어라. 자, 이제 이 한 걸로 추정하고 넘어가네요. 이해 안 되시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이해 안 되면 있다고 해서 한정없이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 이제 장기할부 조건이네요. 장기라는 것은 기간이 1년이 넘고 2번 이상 나눠서 돈을 지급하는 것을 장기할부 조건이라고 그래. 그럼 장기할부 조건이었을 때는 언제 소유권이 움직이냐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보죠. 지금 백화점에 가면 3월달, 3월 중순쯤 됐으니까 이제 옷을 사러 가면 무슨 옷 사야 된가? 여름 옷 사야 돼. 봄은 이미 늦었어. 봄이 그만큼 한 달이 좀 지나버려요. 한 달만 지나면 봄 끝나요. 이제 여름 옷 사야죠. 그러면 여름 옷을 사려면 이제 여름을 가서 봐도 마음에 들어. 엄청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서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영자고 또르르르 해서 1,000만 원이라네. 1,000만 원 주세요. 자, 카드로 결제했어. 자, 카드. 그러면 1,000만 원이니까 이게 10개월 할부를 해주세요. 10개월 할부를 해주세요. 그럼 10개월 뒤에 옷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야? 지금 넘어오는 거야? 그렇죠. 할부로 했더라도 물건의 소유권은 나중에 넘어온다, 지금 넘어온다. 지금 여기서 양도 날짜와 취득 날짜는 돈이 중요하다, 소유권이 중요하다? 소유권. 언제 소유권이 움직이는가? 그러면 장기 할부로 거래해도 소유권은 나중에 넘어온다, 지금 넘어올 수 있다. 지금. 그럼 자,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이렇게 날짜가 있으면 이런 날짜 중에서 가장 무슨 날? 빠른 날. 가장 빠른 날, 이날 소유권이 움직인 걸로 보겠습니다. 자, 장기 할부가 나오면 무조건 몇 개의 사례를 생각하고 3개. 3개를 생각하고 그 중에서 제일 빠른 날을 소유권 이전 날짜로 잡으시면 돼. 이제 3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그러면 건물 신축했다고 봐요. 자, 내가 건물 하나 신축을 했어. 그럼 건물을 신축했으면 제일 먼저 내가 신축했으면 그냥 건물 지어놓고 막 들어가서 사는가요? 정부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가? 허가를 받아야죠. 이 허가를 받은 것을 전문 용어로 사용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 자, 그럼 이제 허가를 받았어요 이 말은고, 정부한테 뭐 받았어요 이 말인가?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정부 입장에서는 사용 승인서를 뭐 했어요 이 말인가? 내줬어요. 내주는 걸 전문용어로 교부라고 그래. 자, 그럼 이제 그대로요. 사용 승인서 교부한 날이에요. 그러면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면
그때부터 뭐가 움직인다는 얘기인가? 소유권이 내 것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허가를 안 받았어요. 허가 안 받고 그냥 들어갔어. 내가 허가 안 받고 들어갔으니까 허가 안 받았다는 거, 뭐 안 받았다는 두 글자. 승인만 쏙 빼버린 거예요. 여기서 승인을 쏙 빼버려. 사용 승인 빼고 그러면 뭔 날? 사용일. 승인 이거 빼버리니까 사용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실제로 뭐 한 날? 사용한 날. 그러면 허가를 받으면 정부한테 뭐 받은 날? 승인 받은 날. 그냥 승인 받은 날 이러면 돼. 허가를 안 받았을 때는 그냥 들어가서 살아버린 날. 그냥 들어가서 살아버린 날, 승인 받은 날.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네, 승인 받은 날이에요. 안 받았어요. 그럼 들어가서 그냥 살고 있는 날이에요. 승인 안 받고 들어가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날이에요. 이러면 돼.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사용 승인서 교부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은 언제 소유권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인가? 임시 사용 승인. 그럼 우리 자동차 사면 정식 번호판 나오기 전에 무슨 번호판 달고 다니는가? 임시. 똑같은 거예요. 임시 번호판 달고 차 움직이든가 못 움직이든가? 움직여요. 그러잖아요. 똑같잖아요. 이 사용 승인서 교부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언제부터 소유권이 움직인다? 임시 사용 승인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2번, 3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1번하고 4번을 보는데 주로 시험은 4번을 2주로 내는 거예요. 허가를 안 받았을 때 2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네요. 자, 이제 취득세하고 한번 비교 한번 보죠. 이거는 비교를 아직 못하겠다 그러면 멈추세요. 아직 못하겠다 그러면 이거 멈추시고 할 수 있는 분만 하세요. 지금은 취득세에서는 내가 건물을 신축했을 때 취득세에서는 언제를 취득일로 보냐면 두 가지, 승인을 받은 날하고 내가 실제로 들어가서 산 날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빠른 날이에요. 취득세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그중에 빠른 날이에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허가 받은 것 따로 안 받은 것 따로 개념이에요. 이건 비교해서 빠른 날 개념이 아니라 양도소득세에서는 허가를 받았으면 무슨 날? 허가 받은 날. 허가를 안 받았으면 사용한 날. 그런데 취득세는 취득세에서 취득의 시기는 허가 받은 날, 사용한 날 따로따로 개념이다. 두 개를 비교해서 빠른 날이다. 비교해서 빠른 날이다. 약간의 내용이 달라. 약간만 다르네요. 이거는 이제 상속을 받으면 누군가가 사망을 하면 그 사망자의 재산의 소유권이 언제 움직여요? 그래야 된가? 내 앞으로 등기가 넘어오면 움직여요? 그런가? 죽어버리면 움직여요? 그런가? 죽어버리면 움직여요. 죽은 날을 상속 개시일이라고 그래. 그래서 상속은 상속을 개시하면서 소유권이 움직여요. 자, 증여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걸 증여라고 그래. 그럼 무상으로 준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주기로 하면 넘어오는가요? 내가 받으면 넘어오는가? 받으면 넘어오는 거예요. 증여는 주는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내가 받아야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를 받은 날 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여도 또 이렇게 달라.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날을 취득일로 봐.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를 받은 날로 이렇게 봐. 여기는 계약일, 여기는 증여를 받은 날 또 다르네. 증여를 받아서 취득세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는 증여 계약일로 취득일을 잡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를 받은 날로 잡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양도소득세에서는 계약서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양도소득세에서는 계약서 자체를 인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증여를 받은 날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5번에 완성. 여기는 완성이라는 단어만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완성. 그럼 완성이라는 단어가 앞에가 딱 보이면 뒤에는 내가 돈을 주기는 줬는데 이 물건이 완성됐다는 이야기인가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 요 말이 완성, 이 말은 앞에가 미자가 생략돼 있어요.
미완성 이 말이에요.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먼저 준 거예요. 그럼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먼저 주니까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온다, 못 넘어온다? 못 넘어오죠. 돈은 줬지만 소유권이 못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은 미리서 돈을 주고 나중에 뭐 돼야만 소유권이 넘어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성만 동그라미 치라는 이야기예요. 앞에 완성 동그라미 치면 그대로 읽으면 돼. 그대로 뭐한 날? 완성일. 완성되면 소유권 넘어온다. 아직 완성되기 전에 돈을 미리서 주고 미완성인 상태에서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그 목적물이 뭐 되면 완성되면 그때 소유권이 움직이겠습니다. 환지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이 됐어요. 자, 이제 따로따로 해볼게요. 1번을 먼저 설명해 볼게요. 자, 이제 처음에 땅을 취득을 했어. 근데 이제 이 땅의 번지를 1번지 땅을 내가 샀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번지 땅을 샀는데 이번에 토지가 환지가 됐어. 환지하면서 지번이 변경이 됐네요. 이제 번지만 바뀌었어. 그래서 2번지로 바뀌었어요. 1번지에서 2번지로 바뀌면 2번지는 새로운 땅인가요? 옛날 땅인가요? 옛날 땅 그대로. 옛날 땅 그대로인데 번지 배정만 바뀐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땅을 양도했어. 그러면 2번지를 팔아먹었네. 2번지를 팔아먹었으니까 2번지는 옛날 몇 번지 땅을 팔아먹었는가? 1번지. 처음에 1번지 땅의 번지만 바뀐 그 땅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2번지를 양도했을 때 2번지의 취득의 시기는 언제예요? 그러면 취득의 시기는요? 그러면 환지 받은 날이에요? 그래야 되나? 환지 전에 있을 때예요? 그래야 되는가? 환지 전. 자, 그대로 쓰면 되겠죠. 환지 전 그 토지를 취득한 날이 취득일이에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그대로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 취득 날짜예요. 이렇게 그냥 읽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2번이 문제가 돼. 자, 2번. 환지 처분받은 토지의 면적이 증가나 감소됐어요. 그러면 환지를 하면서 예전에 땅을 하나 이렇게 샀어. 토지를 취득했는데 이번에 환지를 하면서 이제 면적이 증가되거나 내 면적이 감소됐어. 그럼 증가되거나 감소된 것은 옛날에 샀던 땅이란 이야기인가? 새로 변했다는 이야기인가? 새로. 그럼 새로. 여기서 이 면적이 증가되고 감소해. 증가되는 건 새로 내 앞으로 왔으니까 취득이고 감소된 것은 양도고. 자, 됐죠? 그러면 이 증가나 감소된 것의 소유권은 처음 옛날에 있었던 일인가? 지금 있었던 일인가? 지금 환지하면서 요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공고를 딱 내줘. 요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공고를 내주면 환지 처분 공고를 내네. 그러면 이렇게 공고물을 붙이면 그날부터 이렇게 생긴다. 내일부터 이렇게 생긴다. 내일부터. 그래서 그날에 다음 날 이날이 새로 소유권 이전 날입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를 게시판에도 공고를 붙이면 붙인 날에 다음 날부터 소유권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7번은 점유. 점유. 부동산을 아주 오랫동안 점유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건 민법에서 배웠죠. 민법에서 부동산을 몇 년 정도 점유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20년. 그러면 20년을 점유하면 내 것이 되는가? 20년 뒤에 등기함으로써 내 것이 되는가? 등기함으로써. 등기하면. 자, 그러면 됐어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를 취득세하고 비교를 해보죠. 점유취득에서 취득세는 20년 전의 금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해라. 지금 금액으로 계산해라. 지금 뭐 할 때? 등기할 때. 지금 등기할 때 금액으로 세금을 물어라. 그럼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의 시기는 20년 뒤에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잡아줘라. 20년 전의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잡아버려라. 20년 전. 20년 전으로 잡아야 되니까 양도소득세에서 점유취득의 취득의 날짜는 점유를 개시한 날이에요. 점유를 개시한 20년 전으로 소급돼 버립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양도소득세가 훨씬 많이 나오니까. 20년 전의 가격은 100만 원이요. 근데 지금 가격은 10억이요. 그러면 취득 가격을 10억을 쳐준다, 100만 원밖에 안 쳐준다.
100만 원밖에 안 쳐주는 거예요. 그때 20년 전의 금액으로 취득 가격을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점유취득의 취득 날짜는 20년 뒤에 등기한 날로 잡아라. 20년 전으로 소급해서 잡아라. 소급해서 점유 개시한 시점으로 가서 잡아라 이 말이에요. 이제 법정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서 다시 환원이 됐네요. 자, 내가 물건을 팔았어. 이 물건을 누군가에게 팔았어. 그런데 이게 무효가 돼가지고 매매원이 무효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게 다시 원래대로 되돌았어. 원위치가 돼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았으니까 이 물건을 처음부터 판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판 적 없죠. 판 적이 없으니까 이 물건의 취득의 시기는 이번에 새로 판결받은 날이다. 당초 취득일이다. 당초 취득일이다. 뭐 당연하죠. 당초 취득한 날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의제 취득일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85년 1월 1일을 의제 취득일로 잡아줘.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부동산은 85년 1월 1일을 의제 취득일. 이 말은 아주 오래전에 취득한 땅이 있으면 그 땅의 취득 날짜는 그때로 잡지 말고 언제를 취득 날짜로 잡아라. 85년 1월 1일로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분양권. 내가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해서 당첨을 받으면 처음에 당첨을 받은 사람들은 당첨을 받은 날이에요. 처음에는 당첨을 받은 날이고 만약에 내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 분양권을 누군가가 돈 주고 사간다. 내 분양권을 누군가가 돈을 주고 사가면 그때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에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 자, 나는 처음에 분양을 받을 때는 언제를 취득일로 잡는다. 나는 당첨일. 내가 당첨을 받은 사람은 당첨일. 잔금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당첨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분양권을 내 분양권을 누군가가 돈 주고 사가면 대금을 청산한 날. 돈 주기로 약속한 얼마 주고 사갈게요. 그래서 그 돈을 다 지불하면 그때 소유권을 넘겨주라는 얘기예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의 토지네요. 허가 대상의 토지다. 그럼 이제 이것도 사례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했어. 오늘 날짜로 잔금을 한번 지급해 볼게요. 오늘이 3월 14일. 그런데 허가가 언제 허가가 떨어지냐면 8월 20일 날 허가가 났어. 그럼 잔금을 돈을 먼저 줬죠. 돈을 먼저 주고 허가가 아직 안 났으니까 등기는 내 앞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 그럼 등기가 안 되니까 내가 이 물건에 대한 잔금을 지급해버리면 물건의 소유권은 넘겨받을 수 있다? 없다? 넘겨받을 수? 자, 양도라는 것은 전번주에 배울 때 양도라는 것은 등기, 등록이 전제 조건이다, 전제 조건은 아니다. 등기, 등록이 전제 조건이 아니고 이 물건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가만 받으면 양도를 하겠습니다. 그럼 양도 시기는 등기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 등기는 전제 조건이 아니다. 아니다. 등기는 전제 조건이 아니니까 대금을 청산했으니까 소유권은 넘겨줘야 된다, 안 넘겨줘야 된다? 넘겨줘야 된다. 자, 그러면 양도 시기, 소유권이 움직이는 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의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 시기는 허가가 떨어져야 된다, 돈 주면 된다. 돈 주면 되는 거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소유권 이전 날입니다. 이것도 하도 많이 틀리니까 너무 박스로 묶어드렸어.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에요. 그런데 예정신고, 세금 신고는, 세금의 신고는 돈 주고 신고해라, 허가 떨어지면 신고해라. 허가 떨어지면. 왜냐하면 여기서 잔금을 3월 14일 날 잔금을 줬지만 허가 떨어질 때까지 이 잔금 상태는요, 이 잔금 상태는 유효다, 무효다, 유동적이다. 유동적이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뭐 될 때까지는 신고하지 말고 기다려라. 허가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세금 신고는 돈 주고 신고해라. 허가 떨어지면 신고해라. 허가 떨어져. 그래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밑에 걸 강의하니까 위에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밑에 걸 배우는 순간 위에 걸 잊어버려. 하나를 알려주면 2개를 까먹어. 하나를 알려주면 2개를 깨우쳐야 되는데 하나를 알려주면 2개를 잊어버려 막. 그리고 다 이상한 소리 해버려 막.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딱 개념이 나오면 언제나 비교하는 것은 철저히 비교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비교되는 대상을 출제위원들이 정확히 집어서 문제를 내거든요.
다시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움직일 때는 허가 떨어져야 된다. 돈 주면 된다. 돈 주면 된다. 근데 세금 신고는 돈 주고 신고해라. 나중에 허가 떨어지면 신고해라. 허가 떨어지면 신고해라. 자, 그럼 이제 수용. 이제 수용이네요. 내가 내 땅을 정부에게 수용을 당했다는 것은 내 땅을 내가 정부에게 뭐 했다? 돈 받고 팔았다. 자, 돈 받고 팔아먹었으니까 어떤 날이 양도 날짜다?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등기를 접수한 날. 둘 중에 빠른 날. 됐죠? 자, 그럼 똑같아요. 대금을 청산한 날, 등기를 접수한 날 중에서 빠른 날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대금을 청산하지도 않고 등기도 안 넣어주고 계속 버티니까 정부는 여기 중간에 날짜를 하나를 갖다 강제로 넣는 거예요. 강제로 뭘 넣냐면 수용, 개시. 요 단어를 꼭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수용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수용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중간에 무슨 날이 있는가를 찾는다. 수용, 개시일이 있는가를 찾아서 빠른 날 이렇게 잡으셔야 돼. 수용, 개시일 중에서 빠른 날이에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이혼으로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남의 것 가져온다. 내 것을 내가 가져온다. 내 것을. 그러면 재산분할로 분할을 받았더라도 취득, 소유권은 새로 움직였다. 처음부터 내 거다. 그럼 처음부터 당초 배우자의 그 처음 취득일이네요. 그 다음에 위자료를 받았다. 위자료는 뭐하고 똑같다? 매매. 위자료 매매네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위자료를 줬다. 위자료로 이 부동산을 넘겨줬다. 그럼 나는 그 부동산을 내가 오늘 그 사람한테 뭐 했다? 돈 주고 샀다. 돈 주고 샀으니까 대금 청산일이 있을 거죠. 근데 위자료를 내가 진짜로 돈을 주는가? 받을 위자료 대신 땅을 받았는가? 대신 땅을 받았으니까 돈을 실제로 준 건 아니죠. 그럼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어느 날을 소유권 이전 날짜로 잡아라. 등기 접수일. 그거 다 잡았네. 자, 이렇게 다 잡았으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죠. 이게 풀리면 이해가 다 되신 거고 안 풀리면 뭐 어쩔 수 없이 다시 앞으로 가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요. 자, 그죠? 양도 및 취득 시기로 틀린 걸 찾아라. 토지의 면적이 환지 처분에 하여 면적보다 증가나 감소됐어요. 면적이 증가나 감소됐으니까 이 증가나 감소된 면적은 옛날에 있었던 일이다, 지금 있었던 일이다. 지금.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게시판에다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알려준다. 그럼 공고를 하죠. 공고한 그날부터 혈액이다, 다음 날부터 혈액이다. 다음 날. 자, 봐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 틀렸네. 여기에 다음 날이 빠졌네요. 다음 날이 있어야 되는데 다음 날이 없으니까 1번이 틀린 거예요. 그 문제 진짜 쉬워요. 자, 할부. 장기 할부 나오면 몇 개만 찾는다? 3개. 셋 중에 빠른 날. 하나, 둘, 셋 빠른 날. 맞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를 안 받고 들어가서 뭐 한 날? 사용한 날. 그냥 들어가서 사용한 날. 점유. 양도소득세에서 점유는 20년 뒤에 가격으로 잡으려고 한다. 20년 전으로 가려고 한다. 전으로. 그리고 전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점유를 개시한 날. 20년 전으로 앞으로 가겠습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았다. 그럼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두 번째로 무슨 날로 잡는다? 등기 접수일. 그냥 뭐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 2번.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했어요. 그러면 대금을 청산한 날하고 등기한 날하고 비교해서 누가 더 빠르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했으니까 누가 빠르다? 등기. 그럼 등기 접수일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상소 그러면 상서 개시. 앞에가 완성 그러면 중간에 읽을 것도 없이 끝에 가서 완성된 날. 완성된 날. 중간에 읽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앞에가 완성 그러면 끝에 가서 완성된 날이에요. 완성일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다시 환원. 원래대로 되돌아 버렸네. 내가 이렇게 팔았다가 다시 가져와 버렸으니까 처음부터 팔았다고 본다? 안 팔았다고 본다? 처음부터 안 팔았으니까 소유권도 언제로 돌아간다? 당초로 돌아간다. 당초. 법원의 확정 판결을 틀렸네요. 이런 경우는 당초 취득일입니다. 처음 취득했을 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수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글자만 잡아놓고 읽는다? 수용, 개시. 자, 있는 거 봐요. 있네요. 있는 거. 이 중에 빠른 날.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요령만 빨리 터득하셔야 돼요.
자, 여기 학원에 와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학문을 배워야 된가요? 문제 푸는 기계만 돼야 된가? 그렇죠. 문제 푸는 요령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학원은. 학문 배우고 싶으면 여기 오시면 안 돼. 대학으로 가야 돼. 대학으로. 여기서는 어떻게든 문제를 빨리 풀고 어떻게 하면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1번. 지문으로 가보죠, 이제. 일반적인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일반적인 경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에요. 그런데 이 대금 속에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요 단어만, 이것만 딱 읽으면 돼. 자, 됐어, 이제. 장기 할부 조건이 나오면 몇 개를 찾는다? 3개. 3개 있는가 보죠? 요 1개, 2개, 3개 중에 빠른 날. 오, 맞았네? 뭐 동그라미 3개 쳐놓고 빠른 날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상소, 개시일, 증여가 났으니 조심하세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를 받으면 어느 날? 증여를 받은 날. 증여를 받은 날 취득항목. 자, 앞에 완성. 그냥 끝으로 가서 뭔 날? 완성된 날. 자, 이거 너무 지문이 너무 길어요. 그러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단어만 가져가 연결해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자, 민법 점유. 이건 양도소득세니까 점유를 해도 취득 날짜를 20년 뒤의 날짜로 잡아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그럼 처음이니까 등길이 아니라 점유 개시. 점유를 개시한 날로 가겠습니다. 그럼 5번 틀렸네. 그다음에 환지할 때는 아무 말 없으면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인데 면적이 증가나 감소가 됐으며 면적의 증가나 감소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게시판에다가 공고. 자, 공고 있네. 공고 나왔네요. 공고가 있는 그날부터다, 다음 날부터다. 자, 다음 날 있네. 다음 날 있으니까 맞았네요. 이제 부동산이 환원, 다시 원위치, 다시 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왔으니까 취득 날짜도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당초 취득일입니다. 그럼 끝. 이제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진짜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괜히 헤매고 있으면 본인들만 손해예요. 이거는 그냥 한 번 읽으면 그냥 답을 맞추셔야 돼. 자, 이제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가네요. 이제부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는 것은 내가 세금을 내기 싫어서 안 낸다는 이야기인가? 정부가 안 받겠다는 소리인가? 정부가 안 받겠다는 소리예요. 정부가 나 세금 안 받아 그러니까 알았어 나도 그럼 세금 안 내 그래야 돼요. 내가 낼게 그래야 된가? 안 내. 그러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신고를 왜 해요? 비과세인데. 과세 대상도 아닌데. 과세 대상이고 세금 낼 게 없어도 신고를 하지 마. 비과세 대상이면 신고할 서류가 없어요. 비과세는 신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중개사님들이 비과세인데 양도세 신고하라고 그래. 어디다 신고를 해요? 그럼 아니 그래도 신고는 해야 돼요. 세금 낼 게 없어도 신고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과세 대상인데 세금이 안 나와도 신고는 하는 거고 비과세 대상이면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비과세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비과세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정부가 알아서 그냥 세금 안 받아요. 자기도 안 받는다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비과세하고 관련된 것은 이제 1번 파산 선고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그럼 이제 파산 선고 처분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파산 신청을 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파산 신청하면 내가 가진 재산을 정부에게 넘겨주겠죠. 내가 가진 걸 정부에게 넘겨주고 정부는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챙겨서 그 사람이 갚을 돈을 정부가 대신 분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처분 자체는 파산 신청한 내가 처분하는가요? 법원이 처분하는가? 법원이 처분했죠. 법원이 팔았어요. 팔고 돈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걸 뭘로 보고? 양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양도로 봐요. 양도로 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소득이 있더라도 이 소득에 대해서는 이 소득은 지금 파산 신청한 사람은 아무리 소득이 있어도 세금 낼 능력은 있다 없다? 없다. 세금 낼 돈은 없는 거예요. 이미 파산돼 버렸으니까. 그럼 파산돼가지고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아무리 정부가 이 사람한테 돈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이 경우는 세금을 안 받겠다. 그래서 비과세로 떠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파산 선고 처분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처분하는 그 자체는 양도가 아니다. 양도다. 그리고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과세다, 비과세다. 두 가지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이 처분 자체는 양도지만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농지의 교환으로 가보죠. 농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 자, 여기까지 볼게요. 농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 그럼 내 농지를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상대방의 농지를 내가 받았어. 농지를 주고 농지를 받았으니까 서로 간에 맞바꿨으니까 양도다, 양도는 아니다. 이건 양도다. 여기까지는 양도예요. 자, 농지를 서로 교환하는 건 양도인데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이 소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그때 가서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인가? 비과세. 그냥 비과세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농지를 서로 교환했을 때는 조건을 따져본다는 이야기인가? 안 따져본다는 이야기인가? 따져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조건을 시험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경작상 필요라는 단어가 나와. 자, 4번 박스 속에 4번에 경작상 필요라는 이야기는 내 농지와 상대방 농지를 서로 맞바꾸는 이유가 뭐하기 불편하니까 바꿨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경작하기 불편하니까 바꾼 거예요, 서로. 그럼 서로 경작하기 불편했으니까 서로 맞바꿨어. 그럼 서로 맞바꿔 놨으면 경작하기 불편해서 바꿔가지고 이제 경작을 해줘야 된가 안 해줘야 된가? 해줘야죠. 그럼 여기서는 반드시 3년 이상 농사를 짓고 살으셔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요 말이 나오면 몇 년 농사 짓고 살아야만 된다. 3년 농사 짓고 살으셔야 됩니다. 기본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농지를 바꾼 사람들은 비과세를 받으려면 몇 년 농사 짓고 살아야 되고 3년 농사 짓고 살으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여기만 된다 해서 비과세 주는 게 아니라 또 비과세를 받으려면 비과세는 큰 편의 가격에서 농지를 교환할 때 하나가 가격이 크고 작은 게 나오면 큰 쪽에서 적은 쪽을 빼가지고 큰 쪽 가격에서 적은 쪽 가격을 빼가지고 큰 쪽 가격에 얼마? 4분의 1. 자, 그러면 왼쪽에 여기 왼쪽에 차액이 왼쪽에 차액이 오른쪽보다 커야 된다? 왼쪽이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왼쪽이 작으면 된다? 오른쪽 왼쪽이 같아도 된다? 같아도 된다. 자, 그러면 큰 편에 왼쪽의 가격이 오른쪽에 큰 편에 4분의 1 여기가 차액이 4분의 1 이하다, 초과다, 미만이다, 이상이다. 자, 다시 여기가 이쪽에 왼쪽이 차액이에요. 차액이 오른쪽에 있는 큰 편의 4분의 1 이하가 되면 비과세다, 초과가 되면 비과세다, 이상이 되면 비과세다. 이하. 이 단어를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4분의 1 이하가 돼야만 비과세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른쪽이 더 커야 된다, 왼쪽이 커야 된다. 오른쪽이 커야 된다. 오른쪽이 커야만 돼. 그래서 읽을 때 4분의 1 이하가 되어야만 그때 가서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액이 세 개로 나눠볼게요. 차액이 큰 편에 3분의 1일 때, 4분의 1일 때, 5분의 1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자, 차액이 큰 편에 3분의 1이면 비과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자, 차액이 3분의 1이면 3분의 1 비과세 안 돼? 그러면 4분의 1이면 해준다. 똑같으니까 비과세 해주겠죠. 차액이 5분의 1이면 해준다. 4분의 1보다 이게 큰가요? 작은가요? 작죠. 4분의 1보다 작으니까 되고 3분의 1은 4분의 1보다 크니까 안 되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시험 문제는.
그래서 차액이 큰 편의 3분의 1이면 과세, 4분의 1이면 비과세, 5분의 1이면 비과세, 이런 식으로. 양가로 3번 가보죠. 양가로 3번은 1세대가 우리 가족이 1주택을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 중에 집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만 있어야 된다? 하나만.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을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는 게 원칙인데, 단 이 조건만 맞으면 비과세가 돼요. 그런데 단 다음의 경우는 이 조건을 충족해도 과세가 됩니다. 이제 조심해야 돼요. 실지 가격이, 양도 당시의 실지 가격이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이런 집을 좀 비싼 집이라고 그래. 가격이 높은 집이라고 해서 이름을 고가주택이라고 그래. 가격이 높은 주택이다, 그래서 이걸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지 양도 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 전체를 과세하겠다, 초과분만 과세하겠다? 초과분만 과세가 됩니다. 자, 비과세 요건을 아무리 충족을 했더라도,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됐더라도 실지 양도 가액이 얼마가 넘어서면은 과세로 돌리겠다는 얘기인가? 12억을 초과하면, 전체 중에서 12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로 돌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1세대 1주택 2년 이상을 보유했을지라도 미등기 상태로 주택을 양도해버리면, 등기하지 않고 미등기로 양도해버리면 이때도 과세로 돌려버리겠습니다. 미등기 상태로 양도해도 과세로 돌려버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요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요건 작년에 이제 시험에 나와버린 거예요.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 허위 표시 금액과, 그러면 산출세액과 허위 표시 금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적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한번 계산식을 써놨나 한번 볼게요. 있네. 자, 계산식. 이 사람이 실제 거래 가격은 5억이요. 근데 계약서에는 8억으로 써줬어. 이렇게 하면 허위로 표시한 금액은, 허위 표시 금액은 얼마고? 계약서 상에는 8억으로 기재하고 실제 거래는 3억이요. 거짓말한 금액은 얼마고? 3억. 3억이 허위로 표시한 금액이네요. 5억은 그대로니까, 5억은 사실이니까 3억만 없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5억으로 계산해봤더니 세금이 1억이 나와. 그럼 이 경우는 거짓말한 금액은 얼마고? 3억. 세금은 1억. 둘 중에 이제, 자, 뭔 거죠? 이게 산출세금과 허위 표시한 금액과 중에서 둘 중에 뭐한 금액을, 적은 금액을 비과세 못 받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허위 표시는 3억이고 세금은 1억이요. 그럼 둘 중에 적은 액수가 얼마인가요? 1억. 그러면 비과세 받을 금액,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나쁜 짓 하지 않고 계약서를 5억으로 쓴 걸 실제 5억으로 계약서도 썼더라면 얼마는 세금 안 내도 되는데? 1억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1억이 비과세인데, 1억 비과세 중에서 잘못한 거짓말한 금액하고 세금을 비교해서 둘 중에 적은 거. 자, 1억 비과세 받을 금액 중에서 이 둘 중에 적은 액수는 1억. 그러면 1억에서 1억을 빼니까 얼마? 0. 그럼 비과세 받을 돈은 0. 그러면 이 중에서 비과세 받을 돈은 0이니까 얼마는 세금 물어라는 얘기인가? 1억. 1억은 세금 내세요. 이렇게 거짓말하다 걸리면 고스란히 세금으로 다 물려버리겠으니까 조심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작년에 이미 시험에 나와버린 거예요. 올해는 더 이상 내지를 않아요. 작년에 한 번 나오면 이제 이거 공부하려면 한 7년이나 한 10년 뒤에 그때 시험 보시면 이때 이거 나와요. 뭐 한 번 나오면 그때는 끝이에요. 자, 이제 양가로 4번. 양가로 4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 거예요. 양가로 4번은 뭐냐면, 다시 옛날 내가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을 다시 측량을 해봤어. 그럼 땅을 다시 측량해 보니까 내 면적이 늘어나겠는가요? 줄어들겠는가요? 그대로겠는가요? 변할 수 있겠는가요?
면적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측량이 아니 정부가 측량해놓고 이번에 측량해놓고 또 면적이 달라질 수 있어. 이걸 지적 재조사라고 그래. 다시 조사하다 보니까 경제학적으로 지적 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됐어. 내 면적이 감소됐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는 이 땅을 남의 땅이라고 생각했는가,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가? 분명히 지적도에 내 땅이라고 돼 있어. 내 땅이라고 돼 있는데 다시 측량해 보니까 요 땅의 면적이 내 것이 아니더란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께 내 앞으로 돼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지적도를 만들었는가? 정부가 만들어줬는가? 정부가 만들어줘 놓고 이번에 다시 측량도 정부가 해놓고 보니까 옛날 측량이 틀렸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옛날 측량이 틀렸고 이번에 측량이 맞으니까 이 땅을 이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그럼 제가 순순히 네 알았어요? 그렇게 면적이 달라졌으니까 그냥 드릴게요 하고 드리겠는가? 택도 없는 소리죠. 내가 지금까지 이걸 내 땅이라고 너희들이 내 땅이라고 경계를 표시해줬는데 왜 내가 주냐고. 못 줘. 그랬더니 정부는 중간에서 그러면 그 조정금을 받으시고 넘겨주면 안 돼요. 자, 이제 조정을 했어. 자, 지급받은 조정금. 자, 조정금을 받았어. 면적이 감소되면서 조정금을 받았으면 내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죠. 내 주머니로 들어온 그 돈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금을 물린다, 못 물린다? 자, 세금 물리면 내가 가만히 또 있겠는가, 안 있겠는가? 아니죠. 아니 내가 땅을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니들이 땅을 잘라달라고 해서 준 거니까 거기서 받은 돈을 세금 물리면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조정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나는 면적이 감소돼서 조정금을 받았어. 받은 사람은 세금을 안 내. 그런데 면적이 증가된 사람은 그러면 새로 면적이 증가돼서 가져간 사람 입장에서는 가져간 사람은 조정금을 받아야 된가 조정금을 내놔야 된가? 내놔야죠. 자, 내놨어. 그래서 징수한 조정금이에요. 그러면 정부에게 내놓은 조정금이 있어. 그럼 그 조정금은 내놨으니까 내가 땅을 새로 사려고 내놓은 돈인가요? 땅을 새로 사는 돈은 아닌가요? 사는 돈 아니죠. 새로 사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정금을 징수했더라도 이 조정금은 취득가격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취득가격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면적이 감소돼 가지고 조정금을 받은 사람은 비과세고 면적이 늘어나서 부담한 조정금을 부담한 사람은 그 금액은 취득가격으로 인정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곧 경비 처리 안 해드리겠습니다. 왜 안 해줘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세금을 안 냈잖아요. 저 사람이 세금을 내면 당신도 세금을 깎아줄 건데 저 사람이 안 냈으니까 당신도 못 깎아줘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받은 사람이 비과세니까 낸 사람도 경비 처리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면 쌍방이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논리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세금을 안 냈으니까 여기서도 비용 처리 못 해주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이 감소된 사람이 받아간 조정금은 비과세,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당한 조정금은 요거는 취득가격에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비교 개념으로 정리가 나오는 것들은 철저하게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그래야 문제 풀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시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부터는 잠시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할게요.